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1번으로 확인 부탁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이슈는 미국 연준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거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파월 연준 의장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마음이 드냐면 시장적 부분에서 불안감을 해소를 시켜주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미국 시장이 또 내린 건 아닐까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5월달이죠. 5월달에 FOMC 회의 있나요? 4월달 FOMC가 끝이야. 그리고 5월달 쉬고 6월달로 넘어간다.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죠. 6월달, 7월달 이렇게 달달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회의에 대한 부분의 공백 기간이 길어요. 이 공백 기간이 길다 보니까 불안감이 약간 좀 가중될 수 있는 거지. 결국은 계속적으로 립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연준은 연준 나름대로, 파월 의장은 파월 의장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립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일 거예요. 그 여건에 주가는 등락을 할 거고, 등락하는 주가에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실적이 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냥 영업이익률이나 아니면 매출액, 아니면 진짜 이익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냐. 조선주가 움직이는 것, 철강주가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가 움직이는 이 여건은 계속적으로 되는 수주, 향후에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 결국은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실적이 좋은 건 삼성전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인플레. 지금 연준에서 파악하는 인플레는 1.8%예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는 2%고 2%가 넘는다라고 하더라도 평균 목표 물가제라는 것을 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컨트롤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에요. 캐나다 쪽에서 테이퍼링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캐나다 쪽이 테이퍼링 했다라고 해서 미국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다만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그러니까 그 자금에 대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나라도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하나 있었어요. 네,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은행도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온 건 없어요. 나왔었어요. 다만 그런 부분이 먹히지 않은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월 달에는 요런 쪽 그래, 순환매에 대한 고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순환매의 고리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여기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늦게 들어오는 데가 항상 보면은 조선주, 철강주, 은행주 이런 쪽이 제일 늦게 들어와. 그럼 여기서 끝난겨? 아니지. 여기서 이제 다시 새로운 순환매가 돌 거 아니야. 이 순환매가 돌 거 아니야. 여기서 또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상사 주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제일 마지막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고리를 찾아야지. 고리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5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 6월 달로 넘어가거든.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 계속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에서 제일 유리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이 다 나오겠지.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움직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음식료에서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때요? 한번 해볼만 하겠죠? 아니면 말고, 그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딱 몇 개 찍어본 다음에 아니면 딴 거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이 답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 그지?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오케이? 아직은 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보복적 소비나 뭐 이런 쪽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사치품, 뭐 핸드백이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되잖아.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어쨌든 이런 쪽에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이 줄수고 루이비통에 줄 서서 이거 뭐 살려고 그러고 막 그런 부분도 생기긴 해. 생기는 부분에서 우리는 베이직적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에 필요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현재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업종군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요거 한번 봐봅시다. 축하드려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또 이거 모르시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첫 100일간 S&P 11% 올라왔고, 여기 봐봐요. S&P 지수 11%까지 올라왔고 1934년 루즈벨트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 부양책, 백신, 경제적 효과. 근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이 간과를 했는데 백신 투자는 무지하게 했어.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다 했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모든 부분이 전 정부에서 넘어온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의 그 연임이 됐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만들어서 이 잡았다 하고 그냥 팍 하고 나갈 텐데.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이 됐고 취임 100일이 됐다.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야. 이제부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사람들은요, 왜 100일 기도를 드리는지 아세요? 예, 우리가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뭐 학교 대학교 시험 볼 때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를 드린다고. 열흘 기도 드리면 되잖아. 아니면은 뭐 50일 기도 드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30일 기도 드리면 되는데 항상 100일 기도라고 해. 그거에 대한 100일에 대한 의미를 아시냐 이거지. 그게요,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만약에 회원님이 살을 뺀다. 살을 빼. 그래서 운동 다녔어. 하루 운동 다니면 돼, 그게? 안 되지. 30일 다니면 빠지는 게 보이냐고. 오히려 더 살찐다라고 얘기해. 그렇지만요, 최소한 3개월은 다녀야 돼. 그게 100일. 한국은 이 100일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세요. 왜냐하면 그 곰과 호랑이, 마늘과 쑥, 그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다 아시죠,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자, 무슨 의미인지 아셨으면은 의미 아신 분 1번. 독전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자 올려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100일 됐다. 100일 된 부분에서 S&P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 루즈벨트 이후에 최고다. 근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부분에서는 안 올라왔어요. 이해되나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부분에서 올라온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100일 기도 들렸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이 발현이 될 때가 됐다. 이게 이해도예요.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에 그때에 얘기했었던 정책적 부분이나 사업적 부분들, 미국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 가야 된다라는 그 로드맵을 짜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 올라오지 않겠나요? 괜찮죠? 확 하고 마음에 와닿아야 돼. 느낌이 와야 돼. 느낌.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중요해. 이거. 인구 14억 명 안 깨졌대. 아니 근데 인구 14억 명 깨지나 안 깨지나 그게 뭔 문제예요? 중국이 반박에 나섰거든요. 이 세계에서 지금 중국 인구 지금 얘네들 애 안 난다. 그래서 14억 명 깨졌어. 옛날에 15억 명이었었거든요. 근데요, 지금 반박에 나섰대. 근데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반박에 나섰대는 이 얘기가 눈에 꽂히는겨. 회원님들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이거. 우리는 1억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봐봐요. 여기에 보면은 방대한 인구는 경쟁력인 동시에 자부심. 그죠? 외국 기업들은 거대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소 불리함에도 견뎌냈고, 중국은 그걸 내심으로 즐겼대. 회원님들도 즐겨야지. 그러니까 인구가 경쟁력인데요. 중국은. 중국 사람들한테 10원씩만 이익 난다고 그래도 얼마예요. 그래서 중국에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인구가 줄다, 중국이 인구가 적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글로 가겠지. 벌써 막 나오잖아, 지금요. 출산 정책,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걸로 끝내? 느낌이 와야지. 좀 즐겨봐. 여기도 중국인들 즐겼대잖아. 이거 지금 잘 봐야 돼요. 2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치. 이거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얘기하는 거요. 그죠? 지금 이게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가지고 16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자연 감소 흐름으로 굳어지는 흐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경제는 계속 성장하잖아요. 경제는 이게 신 대표가 이 경제학도 아니에요. 환율 전공했어, 환율. 경제는 자생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그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에 의해서, 리카도의 교육의 이 조건이 있거든요. 교육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확장이 되는데 경제가 확장하고 성장이 안 될 때가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역성장 나오지.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 근데요, 인구 감소는 이전의 성장률을 갉아먹기 시작을 했고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 정치권에서. 애들이 결혼을 안 하는데 10명한테 물어봤대. 청년들 10명한테 물어봤대.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7명이 결혼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요. 요즘에 그래서 가족에 대한 범위를 세부 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정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족의 범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첫째 애는 아빠 이름, 아빠 성, 둘째는 엄마 성,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제. 그러면은 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그런 요건일 겁니다. 우리가 미리 선별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잖아.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막 올라온 걸 쫓아 들어가면 안 돼요.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결혼을 안 한다는 부분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주거 문제나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인 거예요. 맞나요? 이제 느낌이 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느낌이 팍 와야 되는데 이 건설주 더 갈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아니 뭐 건자재 관련돼 있는 부분 더 가지 않겠어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요? 맹글어줘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아니 꼭 이거 얘기하니까 그냥 뭔 컴퍼니 아가방 뭐 이런 그런 쪽만 가지 말고 제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겨 이거 재밌으라고. 인구 14명 14억 명 깨진 거하고 안 깨진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 그죠? 경제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두려운 거야 중국은. 그러니까 안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중국으로 와라. 우리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와서 빨리빨리 팔고 여기다 공장 세우고 경제에 대한 부분과 경제를 부흥시켜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연감소로 가면은 늘어나기 힘들어요 진짜로. 지금도 한 명 낳고 앉아 있는데 2명은 낳아야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3명이 낳아야 이게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는 주식에 있는 상황이니까 주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좀 도움이 되는 거 맞지요? 도움이 되는 거